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얼마 전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거든요. 가위바위보마저도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일본이 부럽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든 뉴스였거든요. 이 뉴스가 뭐냐 봤더니만요. 헤럴드 경제 4월 5일자입니다. 월 50만 원이면 마당 있는 단독주택. 와, 제목이 진짜 끌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일본 얘기예요. 30대 부부가 일본 시골 마을을 택한 이유. 이런 제목의 기사더라고요. 혹시 후쿠시마입니까? 아, 제가 찾아봤더니 후쿠시마는 아니에요. 후쿠시마는 아니고요. 후쿠야마시 근처더라고요. 예.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예, 후쿠시마 아니고 후쿠야마시 근처인데 왜 이 기사가 나왔느냐 보면요. 일본도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주장도 있더라고요. 2040년까지 일본의 시구 정촌, 그러니까 지자체 얘기죠. 이 중에 49.8%, 그러니까 50% 가까이가 소멸될 것이다. 사람이 없어서요. 이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일본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출생률 1.27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요. 우리나라보다 높죠. 우리나라는 0.78명이니까요. 아무튼 일본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목받는 일본에 시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헤럴드 경제 기자가 직접 가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정확한 지명은 오카야마현 나기마을이라고 합니다. 나기마을. 오카야마현 도대체 어디쯤 있을까 찾아봤더니요.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후쿠야마시. 여기는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예. 근처에 큰 도시가 있더라고요. 바로 오사카시. 일본의 두 번째 도시죠. 우리나라 부산에 해당되는. 그런데 이 오사카에서 자동차를 타고 서쪽으로 2시간 반 정도 가는 그런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골 중에 시골. 왜냐면요. 이 나기마을은요. 인구가 6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 시골까지 헤럴드 경제 기자가 가서 취재를 했을까? 왜 여기가 주목받고 있을까? 봤더니만요. 아까 출산율 얘기했잖아요. 이 나기마을의 출생률이 무려 2.95명. 아까 일본은 1.27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일본 전체 2배가 넘어요. 그리고 2.95명이면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 드렸지만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2.1명도 훨씬 넘는 수치 아닙니까? 그러면 나기마을 인구는 현재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마을 여기저기서 반가운 아기 울음소리가 여러 군데서 들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비결이 뭘까? 오후 9시가 넘으면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악이 많이 났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 피임 안 하시고요. 예. 뭐 깜깜하고 할 일도 없고 잠은 일찍 자야 되고 밤은 길죠. 그렇죠. 밤 길고 피임도 뭐 100%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예. 그건 아니고요. 깜깜하면 피임 실수도 많이 할 거예요. 아, 예. 그 문제는 근데 아니고요. 또 생각하시는 게 아마 축하금을 많이 주기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지자체들의 축하금 여러 기사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빵빵하게 풀고 있더라고요. 뭐 여기 잠깐 찾아보니까요. 일본 정부는요. 내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10만 5천 엔. 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5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2명이면요. 월 4만 5천 엔. 이렇게 주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애들이 고등학생 때까지요. 이렇게 축하금을 많이 푸는데 물론 이런 축하금 때문에 나기마을 출산율도 높아진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일본 전체는 아직도 출산율이 1.27명밖에 안 되거든요. 나기마을만 높습니다. 따라서 축하금이 출생률을 조금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축하금 많이 준다고 돈 많이 안겨준다고 아이 낳을 결심하기는 힘들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애 낳으려면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집 아닙니까? 집. 예. 학교, 소아과, 병원 이런 주변 시설이 편하고 주변에 일자리도 있고 뭐 이런 환경에 갖춰져야 안심하고 애를 한번 낳아볼까? 뭐 박PD 얘기처럼 9시 되면 불을 꺼볼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잖아요. 나기 마을의 출생률의 기적도요. 바로 주거 안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나기 마을은 어떻게 주거 안정을 주민들에게 선물했을까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공공임대주택. 아니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좀 놀랍다는 생각까지 드실 거예요. 이 나기 마을은요. 이 공공임대주택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공급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은요. 센터빌리지 나기 이런 곳인데 5층 규모의 아파트 2동이에요. 총 60가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좋아요. 도보로 10분 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어요. 애들 키우는데 거의 걱정이 없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 아닙니까? 임대료. 예. 임대료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일단 센터빌리지 나기의 한 가구당 크기는요. 53.1제곱미터. 약 16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3인 가구가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 큰 규모는 아니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16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라면 그냥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라면 아무리 시골이라도 임대료 만만치가 않겠죠.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 한 5, 60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5, 60으로 끝나지 않죠. 보통 보증금은 따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 네. 정도는. 근데 이 아파트는요, 놀랍게도요, 보증금은 제로.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아니라요. 월 임대료가요. 22,000원에서 3만 원. 뭐 충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월 22만 원에서 많아야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너무 저렴하잖아요. 고시원이네요. 아니 근데 고시원은 16평이 아니라 1.6평이죠. 와. 이 시세는요. 인근 여기가 시골이긴 하지만 이 근처에도 아파트가 있거든요. 시세보다 30% 이상 싸고요. 인근의 가장 큰 도시가 오사카인데 오사카와 비교하면 60% 이상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4종류의 임대주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파트는 싫어. 아유, 아파트 가면 층간소음 때문에 애들이 마음대로 못 뛰어놀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젊은 부부들도 계시죠. 이런 부부들을 위해서는 단독주택도 임대를 하고 있대요. 근데 방 2개, 거실, 그리고 부엌까지 있는 그런 집도 임대료 없이 월세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얼마일까요? 조금 더 비싸겠죠. 40? 거의 비슷하게 맞히셨어요. 45,000원. 근데 방 3개의 거실, 부엌까지 있으면 이 평수가 거의 30평대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20평대 후반에서 30평대. 근데 여기는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5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요. 월 50만 원, 보증금 없이 월 50만 원만 내면 여기에 단독주택으로 했잖아요. 마당까지 있어요.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서 층간소음 없이 아이들과 행복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제 방송에서 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가 60만 원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3룸이 월 50이군요. 그것도 마당이 있는 집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월세만 저렴한 게 아닙니다. 월세만 싸다고 젊은 부부들이 여기 가서 애 안 낳잖아요. 주변에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 나기 마을이 제공하는 지원을 보니까요. 불임 부부가 있으면요. 불임 치료비의 절반을 지자체가 내준대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출산 축하금 1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가까이를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세까지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의 의료비, 아이가 다치거나 뭐 하면요. 우리는 의료보험이 돼 있지만 보험료에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요. 한 푼도 안 내요. 아이가 다친 거는 18세까지는 모두 공짜. 왜냐하면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는 교육 지원금까지 준다고 해요. 애들 공부시키라고. 뿐만 아닙니다. 어린 자녀가 있을 때는 애를 어디다 맡겨야 되지? 이 걱정도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마을 어르신들이 이 동네 아이들을 직접 돌봐주는 공용 어린이집이 있대요. 근데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거의 공짜 수준, 엄청 저렴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애는 내가 직접 키우고 싶어요. 이런 전업주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전업주부들에게는 별도의 지원금도 따로 지급한대요. 이야, 이게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노인 일자리까지 생기고 꽉 먹고 알 먹고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마을에 가서 아이를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주변에 오사카 이런 도시 생활에 지친 젊은 주부들이 엄청 많이 이주해 온대요. 그러니 저출생 문제는 여기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율이 일본 최고의 2.95명. 이걸 달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 생활에 지친 늙은 부부들도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여기 가면 늦둥이도 많이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이 PD님도 여기 가셔서 늦둥이 낳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굳이 일본까지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소식 듣고, 야, 일본 욕은 하지만 일본처럼 좀 해봐라. 좀 일본 잘한 건 좀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그런데요, 반가 뉴스가 하나 있거든요. 천불천탑, 이 운주사로 유명한 곳 아시죠? 전 처음 들어봅니다. 운주사. 운주사 되게 유명해요. 여기 엄청 멋있거든요. 이 운주사,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전남 화순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화순 이야기를 왜 하지? 화순이 최근 놀라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 부부와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요, 아파트를 임대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는요, 20평대. 일본 아까 나기마을은 16평짜리였잖아요. 여기는 더 넓어. 20평대 아파트를 임대하겠대요. 그런데 월 임대료,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까 일본은 최고 30만 원까지 내야 됐었잖아요. 이것도 엄청 저렴한데 전남 화순에서 받겠다는 임대료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 원? 아이고, 월 10만 원이면 얘기를 안 해. 그거에 10분의 1, 월 만 원, 만 원짜리 딱 한 장만 받겠대요. 이건 그러면 공짜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의심도 드실 거예요. 아이고, 월 만 원 받으면 보증료로 뭐 몇 억을 받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증금도 제로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될까? 근데 화순군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이래요. 한 가구당 보증금 4,800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근데 이거를 들어오신 분한테 받는 게 아니라 화순군이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발된 지원 대상에게는 앞서 얘기대로 월 임대료 만 원씩만 받고 입주시키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관리비만 내면 여기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임대니까 이거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어? 이 걱정도 드시죠? 계약 방식은요, 최소 2년 계약에 2번 연장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2년에 2번 연장이 가능하니까 최대 6년이잖아요. 6년 동안 월 만 원에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앞서 설명드린 나기마을보다 더 파격적이지 않나요? 좋은데 이게 뭐 한 10집, 20집 요 정도 보여주기식 정책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임대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나 이런 데에 비어있는 것을 사가지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해봤자 한 10집, 박 PD 생각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화순구는요, 4년간 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래요. 400가구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도대체 어디서 마련하느냐? 근데 화순군이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뽑아왔대요. 근데 그게 얼마가 드느냐? 총
192억 원이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군 단위에서 192억 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군의원들 해외여행 몇 번 안 가면 가능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나도 당장 화순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도 일단 제한은 있어요. 18세 이상 49세 이하라고 합니다. 아우, 저는 안 되고 박 PD는 되네요. 이봐, 늙은 부부도 된다니까. 예, 저는 안 되잖아요. 늙은 부부는 안 아, 더 되잖아요. 늙은 부부는 안 되는, 더 늙은 부부는 안 되는군요. 아, 저는 더 늙은 부부고 박 PD는 늙은 부부군요. 아무튼 49세 이하로요.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입주일이 발표됐을 때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이사 올 계획을 다 가지신 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소득 조건도 있겠죠.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내외. 확실히 7년 넘지 않았습니까? 아, 역시 늙은 부부는 안 되는군요. 그렇죠. 여기서 좀 걸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도 5천만 원 이하. 이걸 충족하신 분들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화순군은 4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요. 5월에 접수를 하고요. 6월에 입주자를 선정해서 7월부터 월 10,000원짜리 임대주택의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주 놀라운 프로젝트이긴 한데, 문제는 이 외지에서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전남 화순하면 얘 시골 중에 시골 아닐까? 여기 가서 뭐해? 농사 지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화순의 현재 산업 주력은 농업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화순에 의료, 바이오 제약 관련 산업이 엄청 발달돼 있대요. 오호. 특히 이 지역이 백신 특구로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순 생활 의약 일반 산업 단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유치, K-바이오 랩 허브 이런 것들을 유치할 계획인데요. 계획만 있느냐? 이미 들어온 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GC 녹십자, 우리나라 대표하는 우리 업체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박셀바이오. 이런 것과 함께 또 놀라운 업체가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경불진의 깐부, 바이오 FDNC, 화순 캠퍼스가 있죠. 그러니까요. 바이오 FDNC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화순군청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오셔도 일자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젊은 인손이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화순군의 이 놀라운 실험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나요? 듭니다. 오늘은요,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화순군과 일본의 나기마을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돈만 푸는 게 아니라 주거 안정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이런 모습에 두 지자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정부와 다른 지자체들도 이걸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아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좀 따라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무튼 이번 여름 휴가는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준 화순 꼭 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들 다 가보시죠. 예, 운주산 가봐야 되겠네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